최근 군산에 있는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나 잔불 진압 작업에만 수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이 빚은 의원들이 이날 처음 만났는데 막말을 주고받으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월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이 폭로한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방역용품과 기부물품을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빚은 의원들이 공개석상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민망한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전북방송이 입수한 현장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A 의원이 제지하는 직원들을 밀치며 한 동료 의원에게 다가갑니다. 꿋꿋이 자리를 지키던 B 의원도 맞받아칩니다. 제가 꽃뱀입니까? 야, 꽃뱀 아니었어? 그만하시고 나가시죠.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파문을 빚는 당사자들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회의장은 두 의원 간 사적인 다툼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금 끝까지 나한테 전화해서 나 의원하게 해주세요. 어? 할 말 있으면 해.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너 나하고 방송 아니냐? 방송 지금 보여줄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B 의원. A 의원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자, 휘둘러. 우리 애기 아빠한테 머리 해가지고 12번을 끊었잖아요. 민망한 상황은 한동안 계속됐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너네 너 나 아니면 죽는다며? 어? 야, 빨리 데리고 나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A 의원의 경우 징계를 논의 중이고 B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A 의원의 경우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곧 물러날 예정이지만 B 의원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김제시 의회는 이날 회의를 파행하고 의장단 선출을 이틀 뒤로 미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이 폭로한 공직비리와 일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지검으로부터 공직비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 부정과 일탈 등 공직비리를 폭로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전주 지역 한 주민센터장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방역용품과 기부물품을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일탈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 특정 공무원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태를 조작해 수당을 추가로 타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연대는 성명을 통해 1,600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25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편법증여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의혹들을 두고서 피감기관과 국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윤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군산에 있는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잔불 진압 작업에만 수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잘 수거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폐기물 관리는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들이 한눈에 봐도 여러 개입니다.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부터 타이어와 배관 등 일반 폐기물까지 마구 뒤섞여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김제시에 있는 옛 공항부지입니다. 작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찾아와 보니 수풀이 우거져서 언뜻 폐기물들이 모두 치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풀 안을 들어와 보면 이렇게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전북도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은 3만 8천 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3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이 연내에 이제 처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민간 처리 시설도 이제 부족하고 저희 소송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2월 됐죠, 올해까지요.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북도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읍시 농소동에 검은 언덕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도 불법 폐기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지 않는 곳에 방치된 폐기물의 양만 700톤에 달합니다. 모두 불법 폐기물로 허가되지 않은 곳에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꽤 쌓여있다가 없어졌다가 땅 팔고 나서 이게 안 가져가고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이곳을 관리하는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알고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주의와 훈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전북도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전북에서 폐기물 관련 점검이 필요한 곳은 16,000여 곳, 미세먼지 조사 대상보다 4배가량 많았고 민원도 5배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횟수는 오히려 400회 이상 더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관련 예산 규모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 비해 8배나 적은 규모지만 이마저도 올해 46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한 명이 업체 210개 이상을 맡게 되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법 폐기물들이 쌓여 있으면서 침출수가 발생을 해서 수질 오염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발생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에서 사실 실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이런 불들이 나면서 이게 일시에 중금속이라든지 특정 유해 대기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변 대기 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공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가 지난 5월과 6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와 업종 매출 정보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5월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대비 전통시장의 매출은 8,700만 원으로 47% 상승했습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의 상징물인 남원 금수정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남원시는 금암공원 내 금수정 인근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시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암공원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최근 보수 사업이 완료된 금수정과
인근 소나무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금수정은 지난 1936년 남원 시민들이 일제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금암봉 중턱에 신설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신사참배를 가는 척하다가 이곳에서 시문을 짓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금암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인구 4만 명,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념식 없이 원례조회로 민선 7기 후반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례조회에서 황 군수는 소득이 있는 농업 농촌과 명품 문화 관광을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과 군민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기상 고창 군수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취임 2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유 군수는 오전 6시부터 터미널과 시장 골목 등 읍내 곳곳을 청소한 뒤 환경미화원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지역 특화 작물인 멜론 수확 현장에 찾아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후에는 고창 일반 산업단지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기상 고창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63살 A씨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30일 밤 11시 반쯤 부안 줄포면의 한 도로를 지나던 63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약물 과다 복용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이 병원 한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최신종이 내방한 것으로 파악된 병원 한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최신종의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신종은 이 병원에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의 일종을 처방받아 일부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6도, 순창은 17도, 남원, 정읍, 고창은 18도, 김제와 부안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과 남원, 임실, 고창은 28도, 김제와 순창, 정읍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빨래는 야외 건조하셔도 괜찮겠고요. 세차하실 땐 외부에 짙은 먼지만 닦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한 편인 만큼 외출하실 땐 선크림도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볼 수 있겠는데요. 주말인 일요일에는 흐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장마철인 만큼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요. 기상정보도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남은 절반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이쯤이면 진정될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은 여전히 힘드시겠지만 이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